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양 삶을 가장한 채 지내고 있어. 평생 그래왔듯이 너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하고, 내가 조심스레 내 사무실 문을 열어 방해꾼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어쩔 도리 없이 언제나 너의 부재와 부딪히게 돼. 그 부재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엄습해. 너는 어디에나 있고 또 그대로 머물러 있지. 경매와 앤디 워홀 관련한 일도 전혀 정리되질 않네. 내가 말하는 부재는 형이상학적인 부재라기보다는 물리적인 부재에 가까워. 현존하는 부재. 마치 모순어법 같군. 그러나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너무도 자주 삶에서 멀어지고 현실과 거리를 두었으니까. 그게 내게는 일종의 놀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야. 너는 세상을 똑바로 응시하고 모든 것을 보고 전부 이해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컬렉션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일은 없었어. 늘 그 근시안경 너머로 진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진실을 드러내는 비결이었지. 안녕하세요. 리스본 라디오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 정현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리스본 라디오를 열었습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벌써 4월이 됐어요. 연남동에는 벚꽃이 다 졌습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셨어요? 비 내리고 서점 리스본 앞에는 벚꽃이 엄청난데 하루 사이에 다 져버렸더라고요. 지금 들어오셨던 분들이 깜깜하니까 또 후루루룩 나가시네요. 위즈덤 하우스 엘리님 안녕. 은주님이죠. 그다음에 딩가딩가님 반갑습니다. 잘 들리는군요. 네, 주인님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지금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책은 나의 이브생 로랑에게입니다. 이 책은 3월의 비밀책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뜻밖의 책을 보냈는데 참 재밌게 읽었어요 라고 연락 주셨어요. 저는 이 책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태그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빨주노초판 한번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 정말 좋게 읽은 책이어서 여러분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매달 비밀책을 선정하는 일은 저한테 너무나 즐겁지만 너무나 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달 비밀책 야심차게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제 취향 너무 아니니까 환불해달라고 구독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고, 또 같은 날 바로 같은 순간에 어떤 분은 이번 비밀책 너무 좋아요 라고 또 연락을 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다양한 취향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또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출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판사들의 책을 모두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보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다 보내드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3월 비밀책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피에르 베르제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분은 193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8살이 되던 1958년에 이브생 로랑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3년 뒤에 패션 회사를 설립했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브생 로랑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알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을 통해서 입생 로랑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키워졌고 그리고 이분은 1958년부터 이브생 로랑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옆을 지키면서 사랑을 하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읽어드릴게요.
피에르 베르제 1930년 11월 14일 프랑스 올레옹 섬에서 태어났다. 섬 소년이었습니다. 일찍이 문학에 흥미를 느꼈던 그는 장 지오노 장국도와의 만남으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장 지오노 장국도, 우리가 책으로만 보고 이름만 들었던 그 분들이죠. 장지호노님 책도 좋았고, 저는 장콕도 뮤지엄에 간 적이 있어요. 그 프랑스 남부 쪽에 망통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장콕도가 거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뮤지엄이 지어져 있는데, 보면서 참 많이 화려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대단히 또 특별한 뮤지엄도 아니었는데, 저에게는 되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긴 곳이었어요. 그 장콕도의 인생 자체도 되게 독특했고, 그래서 그런지 오래 남아있는 기억 속의 뮤지엄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의 친구로 남았으며 작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피에르 베르제는 장콕도 작품의 저작 인격권자이기도 했다. 1958년 이브생 로랑과의 만남 후 61년 패션 회사를 설립하여 99년까지 운영했다. 이후 피에르 베르제 이브생 로랑 재단의 대표로 취임했다. 네, 이 피에르 베르제 이브생 로랑 재단은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두 사람이 오랜 시간 50년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미술품들, 뭐 다양한 문학 작품의 초판본들 이런 것들을 모았거든요. 그거를 이브생 로랑이 죽고 나서 경매에 붙입니다. 세기의 경매라고 불렸고, 이 두 사람이 대단한, 아까 앤디 워홀 얘기도 나왔지만 앤디 워홀을 비롯한 굉장히 대단한 예술가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엄청난 작품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작품들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파리에 가면 그랑 빨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전시관, 뮤지엄이 있죠.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그랑 빨레. 근데 거기를 꽉 채울 만큼 두 사람의 애장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모두를 피에르 베르제가 이브생 로랑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경매에 다 내놨어요. 그래서 물건을 다 판 다음에 돈을 마련해서 절반은 에이즈 연구재단에 기부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으로 피에르 베르제 이브생 로랑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브생 로랑 재단을 통해서 이브생 로랑의 작품들, 의상들을 많이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온도와 습도를 우리의 미술품을 전시하듯이 잘 맞춰서 보관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이브생 로랑의 옷들, 작품들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테네 루이주베 극장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연극 작품들, 뒤라스나 몰리에르 이런 작품들을 연극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국립 파리 오페라단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분에게 꽂혀가지고 조사를 좀 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브생 로랑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이브생 로랑이라고 넷플릭스에 치면 영화가 나와요. 그 영화에 나오는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이브생 로랑의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보니까 피에르 베르제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이브생 로랑이 술 먹고 약하고 뒤에서 놀고 있을 때 피에르 베르제는 뒤에서 계속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도 나왔듯이 장지오노나 장콕도 같은 예술가들과 친했고, 본인 스스로가 작가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은 피에르 베르제는 항상 책을 읽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입생 로랑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뭐 약간 자해에 가까울 정도로 알코올과 약물을 탐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작품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지주라고
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사고도 엄청 많이 쳤고 바람도 많이 피고 입생 로랑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요즘 흔히 말하는 오픈 릴레이션십이라고 할까요? 약간 폴리아모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사람의 어떤 스테디한 관계는 있었지만 그 외에 연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입생 로랑이 많이 바람을 폈지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에르 베르제는 편지를 쓰면서 이게 지금 입생 로랑이 사망을 하고 반년 뒤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가 열렸어요. 그걸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보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에르 베르제가 입생 로랑 세상을 떠난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의 반쪽 입생 로랑한테 이렇게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사실 뭐 매일 쓰려고 했는데 바빴어, 몸이 안 좋았어 이런 얘기들, 뭐 친구가 죽었어. 여기 보면 까트리누 드네브가 이 두 사람의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네브가 죽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기가 되던 날 일주기에 붙이는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쓰기를 멈추는 6개월간의 편지가 들어있는 책이고요. 맨 앞페이지에는 이제 입생 로랑이 YSL 이브생 로랑 그 브랜드 로고 있죠. 그 초안처럼 보이는 글을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마르고 멋진 청년이 이브생 로랑입니다. 표지에 있는 게. 이런 책이고요.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편지에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것.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이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 글이 너의 재능, 너의 취향, 너의 명민함, 너의 다정함, 너의 부드러움, 너의 힘, 너의 용기, 너의 순수함, 너의 아름다움, 너의 시선, 너의 청렴함, 너의 정직성, 너의 고집과 욕구를 보여주기를, 너를 걸을 수 없게 했던 그 거인의 날개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입생로랑이 걸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거인의 날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으로 피에르 베르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도 넓고 또 피에르 베르제에 대해서 제가 좀 캐봤어요. 프랑스 올레옹 섬에서 태어났고 18세, 19세 무렵에 파리로 옵니다. 우리로 지금 상경하는 거죠. 서울로 오는 거죠. 문학을 좋아했고 작가가 되기를 꿈꿨던 그는 고서점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 서점 주인이 굉장히 유명한 그 고미술품 애장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서점도 고서점 서점이었고 파리나 유럽에 가면은 굉장히 오래된 책들만 모아서 파는 서점들이 있고 어떤 서점은 문이 닫혀 있고요. 똑똑똑 노크하면은 확인하고 열어주는 그런 서점들도 있거든요. 그런 고서점에 취직을 해서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점의 매니저로 일했는데 그 고서점의 주인이 엄청난 미술품 애호가였고 하다 보니까 거기 화가, 작가들이 많이 모이는 서점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피에르 베르제는 예술적인 소양을 갖게 되었고 서점에서 화가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어떤 화가랑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브생 로랑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1958년에 사랑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 50년 동안 그의 옆을 지키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운영가로서, 그리고 또 그에게 많은 문학적인 소양을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휘청거리는 이브생 로랑을 부축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브생 로랑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죽기 일주일 전쯤 병원에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입생 로랑은 그것을 끝까지 알지 못했고 피에르가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병명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고요. 제가 이렇게 펼치면 여기저기 이제 파리 이야기부터 입생루랑이 알제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탕헤르에 이 사람들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집 이야기들, 이런 아람브라나 이런 스페인 여행했던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서 이제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고 아주 문학적 향취도 있는 뜻밖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의 비밀책으로 보내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오랜만에 인사 좀 해볼까요? 미선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네요. 엄청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네요. 리라님, 안녕하세요. 리라님 지금 문장 수집가 운영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줄이야. 그 다음에 가든 오브 더 문님 안녕하세요. 은주님도 아까 인사했고 오해피니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H2만 565님 폰 이상인 줄요 깜깜해서 그러셨죠? 뭐 얼굴 봐도 별거 없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저희는 얼굴을 원래 안 보여드립니다. 서점에 오셔야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점 운영하느라고 처음에 서점 열 때는 굉장히 짧은 머리였거든요. 요즘 보면 밀라노나 할머니 머리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더 짧았어요. 근데 서점 운영하는 동안 너무 바빠서 미용실을 못 갔고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등 너머까지 머리가 길어가지고 옛날에 오셨던 손님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메시지가 와요. 서점에 갔는데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알바생인가요? 접니다. 제가 화수목금 근무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우켈리라고 부르는 켈리 씨가 본점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2호점은 이번 주부터 새 식구들이 2명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월 중순에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었고 한 30개 정도 되는 문항에 꼼꼼하게 답을 주신 분이 무려 98분, 98분이 계셔가지고 그 중에 2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면접을 7분을 봤는데요. 그 중에 나머지 분들은 저희랑 같이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는 외부 인력으로 또 같이 일을 하기로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또 채용 얘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점 와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동안은 사실 저희 서점이 1인 서점으로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채용이라던가 같이 일할 사람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서점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일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SOS를 청하고 뭐 급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저 자신에게.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아주 큰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랑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클럽하우스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회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작은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최대한 자기 결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최선을 다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얘기들 중에 이제 구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픽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픽사의 멤버들은 직원들은 외부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라던가 TV라던가 이런 매체 인터뷰를 할 때 누가 나가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슷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아주 많은 항목을 드리고 그 항목에 있는 내용들의 답을 주신 걸 읽어보고 또 제가 사람 얼굴을 보면 그냥 무조건 사람을 다 좋게 생각하는 약간 안 좋은 버릇이 있어서 근데 글을 보면 조금 더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글을 먼저 보고 그 중에 이제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다 좋은 분들이었고 글만 봤을 때도
98번 중에 한 50분 이상은 모시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아직 서점이 작다 보니까 그럴 순 없고 너무 속상해 라고 했더니 친구가 10만 원씩에 50명을 다 고용할 순 없을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500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 되지만 이거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랑 호흡이 맞는 사람들과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라고 해서 요즘 계속해서 저희가 새로운 모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을 해주실 분들은 서점에 계속 찾아와서 우리와 결이 잘 맞고 또 저분의 성실성이라면 내가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야 라고 생각되는 분들한테 모임을 하나씩 하나씩 부탁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이 이제 여러분이 가입하실 때 주시는 돈들은 그분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해서 친구가 말한 것처럼 10만 원씩 50명은 아니지만 10만 원씩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서점을 이제 확장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피아님, 전에 서점에 가서 구입한 시와 산책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시와 산책은 지난 12월 달 비밀책이었고요. 사실은 이번 달에 나온 신유진 작가님의 몽카페라는 책이 있어요. 몽카페 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와 산책이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그러니까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비밀책을 한 지가. 게다가 이번 3월 책이 파리에 관련된 책이어서 몽카페도 파리에 있는 카페들 이야기라서 이렇게 같이 붙이면 조금 또 한쪽을 몰리는 느낌이 들까봐 이제 그렇게는 못했고 제가 시와 산책 너무 좋다고 정말 입이 닳도록 떠들고 다니고 뭐 방송 저 라디오 방송 가끔 출연하거든요. 가서도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급기야 한정원 작가님을 라디오 팀에서 초대를 해줘서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매력적인 분이더라고요. 저 사람 시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빵지은님 귀여라. 빵지은님이 좋은 모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좋아요. 네, 이제 저의 고민은 부담이 가지 않는 가격으로 지금은 다들 처음 첫 달이니까 돈 받지 말아요 우리 그래서 돈을 안 받는데 그래도 10,000원이라도 이제 받을 거거든요. 그런 아주 가벼운 가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결과물을 저희 서점의 컨텐츠화하고 또 수익을 잘 나눠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초보 사장 정연주의 고민입니다. 저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 오래전 도서관에서 빌려봤더랬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이 나의 이브 생로랑을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에 나온 김한기 향한 여사님을 떠올리게 해서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 참 좋은 책이죠. 좋은 책입니다. 제가 잘 써서가 아니고 사실은 더 잘 썼어야 됐어요. 정말 더 잘 썼어야 됐어요. 근데 참 속상하죠. 그게. 네. 그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5월 22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때까지 책이 나와야 된다면서 빨리 마감하라고 너무너무 그러셔가지고, 출판사에서 부부의 날이 뭔 상관이냐. 나는 이건 1년을 쓸 거다. 그리고 막 싸우다가 어쨌든 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좀 정신 차리고 더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계속 찍고 있네요. 네. 그 책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고 저의 책 중에서는 지금 3등이에요. 3등 판매량은. 근데 그 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그 좋아함의 깊이가 워낙 김학의 선생님 제가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향한 여사님 너무 멋있죠. 게다가 요즘 김학의 선생님 몸값이 쭉쭉 올라가면서 덕분에 저도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 옆에 잘 나가는 분들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제가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를 쓴 게 벌써 6년 전이거든요. 일찌감치 알아보고 거기 찰싹 붙어 있을 예정입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서점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 서점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더 잘하는 방법이 뭘까 정말 매일 생각합니다. 작가님, 저 어느 분 글에서 작가님 2005년에 나온 에세이즈 구절 2005년에 제가 책을 냈어요. 아마 방송 대본일 거예요, 아마. 리스본 덕분에 다양한 책 많이 접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안녕, 시네필. 안녕, 오랜만이에요. 에고, 그런 스토리가. 그쵸, 그쵸. 전 구입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주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달의 신간을 이제 소개해 드리기로 오늘 했으니까, 오늘은 작은 파티 드레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요즘에 일주일에 두세 권씩은 꼭꼭 읽으려고 하고 있어서, 오늘은 갑자기, 그 뭐지? 그 거식증 걸린 작가 나왔던 책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책을 너무 열심히 여러 개를 읽어가지고. 오늘은 바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프랑스 시인이며 에세이스트이고요. 이분은 주홍 글씨라는 책을 1977년에 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시 있죠? 아시시의 성인 프란체스카의 삶을 다룬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을 실비아 플러스 아니고 백은선 작가였어요. 크리스티앙 보뱅의 책은 1984 북스, 여기 바로 저희 앞쪽에 있는 1984 있죠? 그 카페에 있고 거기 출판사예요. 근데 이걸 읽을까 몽카페를 읽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서점에 일찍 나가서 두 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두 권을 거의 반씩 읽었는데 제가 작은 파티 드레스 읽는다고 그랬더니 그 우켈리가 서문 정말 끝내줘요, 서문이라고 해서 읽다가 문자 보냈잖아요. 어려워. 어려워. 어려운데 좋다. 그랬어요. 파스칼 키냐르라고 또 프랑스의 시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그분은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고 음악하는 집안에서 커서 음악에 대한 조예도 굉장히 깊은 분입니다. 파스칼 키냐르의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름다워요. 번역이 됐는데도 이 정도면 원어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주적이고 우주의 어떤 근원에 가까이 가려는 자의 몸짓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수학과 음악이 사실 통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의 글. 하여튼 읽어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몽카페는 읽으면서 책을 또 저쪽 방에 뒀네요. 몽카페는 몽카페, 마이 카페라는 뜻이죠. 저는 파리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여기저기 많이 못 다녔어요. 저는 그 취재 다니느라고 많이 다니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워낙 커피를 좋아하고 제가 그때 파리에 가서 데이트까지는 아니고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와 함께 파리의 곳곳에 있는 카페들을 다녔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카페들이 많았고 거기에 나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카페 에스프레소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더니 칵테일을 주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니스의 카페들 이런 데 저도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쭉쭉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사적인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치가 느껴져서 그런 매력도 있었고 두 책을 연달아 읽으면
아까 소개해드린 나의 이브생 로랑 얘기까지 읽으면 정말 그야말로 그냥 프랑스예요, 느낌이. 그래서 요즘에 약간 자꾸 혀가 꼬이고 뭔가 프랑스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날들입니다. 서문은 독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책을 읽는 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라이브 방송 들으면 검색을 못하네요. 네, 컴퓨터 앞으로 가주세요. 이것 때문에 저보고 유튜브 라이브로 옮겨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조금 오늘 생각했던 거는, 비밀책 읽으신 분들이 줌 모임으로 모여서 다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도 한번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정원 작가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원산책,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낭독회는 해줄 수 있다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제가 좀 한 달 반째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런 모임도 앞으로는 종종 해볼게요. 자, 이 보뱅의 책 중에 서문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멋있어. 이런 느낌은 키냐르가 훨씬 강해요. 200배 정도 강한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우리가 책을 읽는 건 아니다. 삶이 깨어나는 시기, 두 눈이 처음 사물을 보기 시작하는 시기엔 책을 읽지 않는다. 입으로 양손으로 삶을 집어 삼키지만 아직 앵크로 눈을 더럽히지는 않는다. 삶의 시원, 첫 수원, 첫 수원 할 때 수원은 물의 근원 할 때 수원이에요. 삶의 시원, 첫 수원, 유년의 개울에서는 책을 읽지 않는다. 책을 읽겠다는 생각도 어느 책의 페이지나 어느 문장의 문을 뒤로 하고 쾅 닫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아니 처음엔 더 단순하다. 어쩌면 더 실성한 건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는 상태다. 우리는 진정한 제약이라고는 없는 첫 대륙에 속해 있다. 이 대륙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처음엔 광막한 유위의 땅들이 있다. 발명의 광막한 초원, 첫걸음의 강들이 있다. 어머니라는 태양이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철썩이는 파도가 사방을 애워싼다. 그쵸, YS님 멋있죠? 멋있어요. 소름 돋아. 멋있어요. 읽으세요,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앞부분은 너무 좋잖아요. 이 책도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이 책이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비밀책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4월에 이 책을. 근데 막 아쉬움이 너무 남아가지고 이 책을 읽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멋있긴 한데 이거를 한 150분한테 보내면 어려워요. 머리 아파. 이러면 또 있어요. 그래서 안 보내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번 달 비밀책은 굉장히 쉬운 동시 같은데 읽으면 눈물 펑펑. 읽으신 분들이 다 눈물 펑펑 났다고 하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걸 읽었어요. 이제 또 이번에는 이번에 스페인으로 갑니다. 천운영 작가님의 쓰고 달콤한 직업. 이것도 절반 정도 읽었어요. 지금 150페이지에 이렇게 갈피가 껴있네요. 천우열 작가님 책 나오면 리스본에서 꼭 북토크 해주겠다고 하셨었고出版社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2.5단계 시절에 연락이 왔었어가지고 아직 모시지 못했어요. 이 책은 마지막 날의 계란 프라이라는 책머리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눈물 펑펑입니다. 눈물 펑펑. 이게 이제 천우열 작가님이 천우열 작가님 책 좋죠. 천우열 작가님이 리스본에서 한 3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돈키호테 식탁이라는 스페인 가정식 요리점을 운영하셨어요. 제가 자주 가던 곳입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들을 적은 책이에요. 쓰고 달콤한 직업.
그때 작가님 소설 언제 써요? 그러면은 소설 어떻게 써요? 맨날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제 완전히 서점 주인이 되기 전부터 이분은 이걸 하고 계셨고 제가 3층, 그 당시엔 3층에서 취미생활로 서점을 한 달에 한 번 열 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1층 내려왔을 때 저희 서점도 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동문이었고 같은 선생님 교수님 밑에서 배웠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김인환 교수님이라고 한국 고전문학의 대가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국문과 안 나왔으니까 모르시겠죠? 그분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 돈키호테 식탁에서 그때 뭐였지? 맹자인가? 를 강의를 하셨어요. 논어 맹자 할 때 맹자였나? 듣고 싶었는데 순식간에 마감돼서 못 들었다. 그래서 스페인 식당인데 이제 와인 마시고 하면서 수업을 듣고 낭독회도 하고 그런 약간 작가의 식당이었죠. 참 멋있었어요. 모든 것이 멋있는 식당이었는데 문을 닫았어 마음이 안 좋았죠. 이 돈키호테 식탁은 이 천우열 작가님이 이제 작가 협회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스페인으로 가셔가지고 스페인에 거기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남쪽에 있는 공항이 있고 남쪽 안달루시아에 있는 바닷가 도시인데 갔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거기에 머물렀대요. 그 안달루시아 지역에 가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 많거든요. 스페인 남부 음식들. 거기 가면은 집시들도 많은 그 동네. 거기에 계셨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고, 네르아 아니에요. 하여튼 마시고 놀고 축제 같은 삶을 살면서 서울에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서문에 쓰신 이 마지막 계란 프라이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면 이분은 맨 마지막에 계란 프라이를 해서 같이 나눠 말라가 맞아요. 말라가입니다. 말라가에 사셨어요. 근데 축제를 하고 놀다가 맨 마지막에는 술자리 마무리는 계란 프라이지라고 하면서 계란 프라이를 해먹는 장면이 서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계란 후라이인가? 이게 나와요. 그렇다. 모든 게 계란 프라이 때문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계란 프라이. 그의 이름은 민. 이렇게 들어가요. 이 민은 뭐냐면 강아지예요. 이분이 키웠던 강아지. 첫 책이 나왔을 때 데려온 아이니 15년을 함께 살았다.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늙은 태가 났지만 아직 멀었다 믿었다. 자꾸 구석으로 숨어들어 잠만 자는 걸 보면서도 의심하지 않았다. 며칠 곡기를 끊고 잠만 자던 그 애가 쌩쌩하게 일어나 내가 비벼준 계란 프라이 사료를 맛있게 먹어 치우는 걸 보면서 그리 믿었다. 내 손가락에 묻은 노른자까지 싹싹 하는 걸 보며 왜 아픈 척하고 그래 구박했다. 믿고 외출을 했다.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갔다. 문을 열자 여느 때처럼 현관으로 나와 나를 맞았다. 꼬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격하게 흔들며 반겼다. 그리고 쓰러졌다. 경련이 있었고 몇 번의 헐떡인 끝에 숨을 거두었다. 현관 앞에서 무너졌다. 기다렸구나 내가 오기를. 기를 쓰고 버텼구나 죽지 않으려고. 살아냈구나 내 품에서 죽으려고. 온 힘을 끌어내 죽지 않았구나 주검으로 맞이하지 않으려고. 내가 무서울까봐, 내가 힘들까봐, 내가 아플까봐. 죽음에 임박해서도 그리 맛있게 먹어줬구나 내가 미안해할까봐. 혼자 무서웠겠구나. 혼자 힘들었겠구나. 혼자 아팠겠구나. 그걸 혼자 다 해냈구나. 그 애를 보내고 꼬박 일주일을 알아 누워 있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내가 원망스러웠다.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후회가 밀려왔다.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올랐다. 사무치게 고마웠다. 마지막 가는 길에 좋아하는 밥이라도 먹일 수 있게 해줘서, 먹어줘서 고마워. 그의 이불을 덮어쓴 채
그 애인인 양 속삭였다. 뜨거운 계란 프라이를 차가운 사료에 비빌 때 나던 들큼하게 비린 냄새가 휙 몰아쳤다. 달군 팬에 톡톡 계란을 깨넣는 순간 어느새 발밑에 딱 와서 붙어있던 그의 감촉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식당을 차려야겠다고. 밥을 먹여야겠다고. 마지막 날의 계란 후라이를 비비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YS님 울고 있어. 진짜 눈물 나는 시작이죠. 네, 그래서 식당을 열고 2년간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해 먹였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먹는 얘기를 찰지게 쓰시는지, 음식 만드는 얘기들, 뭐 문어 삶는 얘기, 대구 손질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안에 어머니 얘기, 사람들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정말 읽는 맛이 좋은 책이에요. 쓰고 달콤한 직업. 그리고 이 백은선 작가님 책은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이 책, 진짜 이 책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책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산책하며 듣는데 눈물 나네요. 그쵸? 이 책은 백은선 작가님 책은 진짜 맨 처음에 시작부터 뭔가 불안한데 어떻게 써있냐면 보세요 나의 우울을 이렇게 써 있어요. 서문 맨 아래. 그리고 시인이 산문을 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내가 이 책을 쓰는 거는 내가 이혼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빚을 졌고 나는 그걸 갚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이제 폭력을 쓰는 아버지였고 성장해가지고는 이제 왕따도 당하고 더 커서는 성희롱과 폭행들을 당하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한테 맞고 이혼하고 막 그런 불행이 계속 겹쳐지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막 왜 이 사람한테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 너무 속상하다. 그러다가 뒷부분으로 막 가면 막 시 쓰는 얘기, 학생들 가르치는 얘기 이런 거 막 쭉쭉 나오는데 완전히 빠져들게 글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을 사가시면 제가 앞부분에 좀 마음이 힘들어도 그래도 읽으세요. 다들 감안하고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가시는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에 이제 섭식 장애가 와가지고 몸이 막 40kg대, 막 30kg대로 마르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거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꿈은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뒷표지에 아니나 다를까 카피로 뽑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폭력에 많이 노출됐던 여성이 자신으로서 서서 걷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문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권하고 싶은 책이고 제목이 너무 공감 가지 않아요?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저는 맨날 이래요. 아니 저는 저가 싫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자기애성 성격장애 책을 입고 하고 그거 읽으려고 챙겨놨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오후에 가니까 팔려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책 읽으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려 했으나 반성의 길을 놓쳤습니다. 나는 내가 좋고 나는 내가 좋고 이상하고 가끔 싫고 이런 어쨌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제목이죠. 이 책 좋았고요. 그리고 전국 축제자랑도 읽었어요. 이거는 김원비 작가와 김원비 작가의 남편분이 같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썼대요. 박태하 씨는 편집자이고 출판사도 하거든요. 남편분이. 그래서 한 사람 쓰고 한 사람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같이 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제가 김원비 작가님 혼자 썼던 게 더 재밌다고 그 얘기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나란히 서가 앞에 서서 그래 내가 혼자 쓴 게 더 재밌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가지고 설마 아니겠지? 왜냐면 제가 들은 김홍비 작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데 책에서 읽었을 때는 되게 엄청 짧은 머리라고 들어서 좀 그분은 긴 머리여서 하여튼 서점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계란 프라이 책 제목 쓰고 달콤한 직업 천운영 산문집이고요. 마음 산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고향이 생각나면 폭풍 눈물 그쵸? 요즘 펜로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많죠. 네, 쓰고 달콤한 직업 천우현 작가님이 돈키호테 식탁이란 책도 같이 나왔으니까 잘 찾아보셔야 돼요. 마음 산책에서 나왔습니다. 네, 김원미 작가 신작이고 이거는 이제 연재되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낸 거예요. 남편이랑 둘이 축제를 전국을 다녀요. 이건 되게 유쾌한 책인데 별별 축제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축제마다 되게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 가서 이제 막 별 희한한 축제에서 사람들이 막 프로포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걸리 축제에서 프로포즈하고 젓가락 페스티벌도 있대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있고 아까 제가 그 한정원 작가님 시와 산책의 한정원 작가님 얘기했죠. 그분이 추천해준 책이에요. 보이지 않는 잉크 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제가 글쓰기에 대하여라는 책하고 같이 두 개를 놓고 또 어떤 걸 읽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책 추천하는 프로그램 나가야 돼서 이제 글쓰기에 대하여를 갖고 나갔는데 그날 한정원 작가님 오신다고 해서 한 작가님은 글을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려고 그 책을 가지고 나갔는데 한 작가님이 이 책을 갖고 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잉크를. 그래서 우리 완전 처음부터 첫 만남인데 완전히 그 DJ가 둘이 너무 하트 뿅뿅이라서 자기가 힘들었다고. 네, 토니 모리슨의 책이고요. 토니 모리슨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책 쓰는 얘기, 인생 얘기들 강의했던 것들을 모아서 낸 책이에요.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정말 멋있습니다. 이것도 인생의 선배가 필요할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한 작가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거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타인의 삶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었는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토니 모리슨의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막 흑인 여성들의 삶 같은 거를 다루고 토니 모리슨 자체가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권 문제에 관해서 많이 썼고 여성과 흑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막 메마른 여성들도 나오고 저는 그 잊혀지지 않는 게 채찍으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등이 막 갈라진 흑인들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참 읽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토니 보리슨도 우리나라의 박완서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40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어드릴게요. 토니 모리슨 소설가, 자신이 소설을 쓴 작가라고 명확히 인식하기 전까지는 출판 편집자로 영문학 강사로 살았다. 교수와 결혼했으나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혼했고 그 후로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 모리슨이 남긴 유명한 말, 당신이 읽고 싶은 글이 있는데 아직 쓰인 게 없다면 당신이 써야 한다는 스스로에게 새긴 주문이자 각오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두 아이가 잠든 깊은 밤
그리고 일하러 가기 전 푸른 새벽에 소설을 썼던 모리스는 1970년 마흔의 첫 소설 가장 푸른 눈을 발표했다. 푸른 눈을 갖길 원하는 검은 피부의 소녀 이야기. 그 후에 발표한 두 번째 소설 술라는 흑인 여성들의 우정을 이야기한다. 그죠?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흔에 박완선 선생님처럼 소설을 발표했잖아요. 요즘은 어, 오부아르라고 또 프랑스 소설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한국에 방문한 거예요. 작가분이.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에서 북토크를 한다고 하길래 갔었어요. 그날 전 되게 좋았어요. 그 작가분은 50에 첫 소설을 발표했고 그 첫 소설이 오르부아르 있잖아요. 어부아, 아부아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 50에 발표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50, 왜 어떻게 50이나 돼서 등단을 하게 됐냐, 첫 작품을 쓰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 토니 몰슨도 영문학 강사였잖아요. 근데 그분도 자기는 평생을 고전문학 선생으로 고등학교에서 재임을 했다. 나는 50년 동안 소설가가 되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고 나도 50에는 뭔가 멋진 글을 써야지라고 했는데 50에 할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쓸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분은 아이까지 있었고 그 아이를 잠든 밤 새벽에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겠죠. 단지 글을 쓰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 그리고 또 읽은 게 있는데 나의 사유재산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메리 올리버를 좋아하신다면 권하고 싶습니다. 이분도 미국의 시인입니다. 지금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없이 사시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이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건 산문인데 에밀리 디킨슨의 영역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도 좋았어요. 하여튼 이 책을 올려놓은 걸 보고 출판사 대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노트 만들어가지고 리스 본 사람들 오면 주라고. 그래서 저랑 켈리랑 하나씩 챙겼죠. 우리는 다 이 책을 샀으니까. 이 책도 흥미롭게 읽은 책입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진짜 재밌는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좀 지루하실 때 서점을 방문하시면 재밌게 읽으실 책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이라서 여러분하고 얘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추천하고 싶은 책이 많다 보니까 저 혼자 주절주절 떠들었네요. 전국을 돌아다니다니 부럽네요. 그죠?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빨리 코로나 사라져야 될 텐데. 그래서 또 저희가 오늘 발표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독서실 mem버 중에 패키지 여행들 우리 하잖아요. 그 패키지 여행을 기획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유럽팀 소속이고 부서 이름 되게 멋있더라고요. 문화탐방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째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급 휴직 중이에요, 1년째. 얼마 전에 줌 모임을 하는데 독서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줌 하다 보면 이렇게 배경 사진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떤 분이 오로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라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자기는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 봤다. 캐나다에 갈 거다. 막 그런 캐나다의 오로라 헌터 있잖아요. 거기 갈 거다.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다 가봤는데 오로라 관측률이 가장 높은 곳은 러시아다라는 얘기를 꿀팁을 알려줬어요. 이분은 41개 나라를 다닌 분이고 여행 그런 루트 짜고 이런 걸 너무 즐거워하는 분이어서 얼마 전에 왔길래 그럼 여행 계획을 우리 리스본 사람들에서 한번 짜봐 주지 않겠어? 라고 해서
국내 여행부터 외국 여행까지 이제 여행에 대한 정보를 나눠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클럽을 열 거거든요. 지금 저희 블로그에서 시청이 가능하니까 상단 프로필 링크를 따라보시면 됩니다. 거기 와서 신청하세요. 서점이 참 멀어서요. 아, 어디 계세요? 그래도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언제 놀러 오세요. 아, 여행 기획이라니 벌써 마음은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그쵸? 여행 가고 싶다. 저는 파리 책 연달아 읽어가지고 저 파리 별로 안 좋아했는데 파리 너무 가고 싶고 몽카페 읽으면서 그 막 비 오던 11월에 아침 8시 뱅오 쇼콜라랑 카페 라떼, 카페 오레죠. 카페 오레를 먹던 이름 모를 골목 안, 좁은 골목 안에 파리 7구의 카페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빵을 막 구워서 그 냄새가 막 뱅오 쇼콜라 냄새, 막 크루아상 냄새 막 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먹었던 거랑 저희 오빠가 저한테 고백했던 어떤 장소? 파리 뽕비두 앞에 카페? 노천 카페? 막 그런 것들 막 생각이 막 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림창고랑 굉장히 비싼 곳이 파리에 또 있어요. 거기. 아, 그 문화 이름 또 생각이 안 나지. 거기서 3주 살았는데. 아멜리에 찍었던 그 문화 근처. 그런 곳들 다 생각나고 가고 싶고, 이탈리아도 너무 가고 싶고, 남프랑스 가고 싶고, 스페인도 스페인에 가서 또 청원 받았던 스페인 할아버지한테 청원 받았 호세 할아버지한테 청원 받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막 나네요. 예스24에서 아까 읽어준 계란 후라이 미리 보기 다시 했는데 또 눈물 나요. 어쩜 이렇게 슬프게 쓰셨는지. 맞아요. 아, 천우열 작가님 글 너무 잘 써요, 진짜.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자영업자로 사는 사람이 겪는 일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서점 주인도 앞치마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식탁 그 박찬일 셰프가 와서 앞치마를 벗어주고 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앞치마를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또 특별하게 재밌게 읽었어요. 천우열 작가님 책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이 많은 책 중에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을 굳이 고르라면 백은선 작가님 책 좋은데 조금 마음이 괴로우니까 마음이 안 괴롭고 싶으신 분은 쓰고 달콤한 직업은 앞에만 슬프고요. 뒤에는 감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작은 파티 드레스 권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또 잘 지내다가 언제 제가 소개할 책이 또 쌓이면 이렇게 게릴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때 또 오셔서 그때는 여러분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고요. 저 이제 서점 4월부터 4월 1일 날 응감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쵸, 리라님? 오, 이 CM 음악들 정말 멋있더라고요. 거기도 뭐 스위스도 갔다가 파리도 갔다가 막 이러면서 독일에 있다가 이러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그런 수도원에 간 느낌으로 막 음악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하고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4월에는 아직은 위험하니까 공간이 작아서 한 5명 정도 규모로 계속 할 거고요. 응감의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완전 소름. 공연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오디오가 그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여튼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고 소개하고 온라인 모임도 많이 만들 거니까 여러분 계속 같이 해주세요. 오늘 늦은 밤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빵지은님, 휴가를 리스몰 라디오로 마무리하는 휴가였었구나. 잘 쉬셨어요? 좋은 밤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우리 또 언젠가 되도록이면 곧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리스본 라디오의 서점 리스본 정서점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포르투갈 말로 굿나잇은 보아 노이츠예요. 보아 노이츠.